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월 금통이 모두가 충격받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가요 1.25%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조치였던 기준금리 1.25%에서 0.5%까지 낮췄던 조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금통위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지난 11월 금통위 이후에 이번이 첫 금통위였잖아요. 14년 만에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그 전망 못하는 채권 전문가들도 90% 정도 이번에 1월 금리 인상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냐면은 이주랑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틈만 나면 강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1.25%로 돌아가는 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상조치 회수다. 그래서 물가 등의 요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리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25%는 그냥 갈 거라고 봐요. 이 1.25%라는 기준금리가 그 전에 이제 통화당국에서 생각하는 실효한 수준이었거든요. 자, 이례적으로 0.5%까지 낮췄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냐가 안 올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힌트는 어디서 얻는다? 기자간담회에서 얻는다. 문제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바로 충격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기 이전에 한국은행의 물가 상황 인식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물가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14년 만에 연속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도 결국에는 3%대의 고물가에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한 게 11월 25일 경제전망 보고서가 있고요. 또한 11월 16일 발표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이 있었습니다. 자,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물가 전망이 어떻게 나왔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2.0%로 봤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2.3%, 하반기에 1.8%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통화당국이 정한 물가 안정 목표치 이하로 떨어지는 안정된 물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겁니다. 12월 물가 전망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11월 CPI, 12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가 됐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0.2%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도요, 11월 달에 1.9%에서 12월 달에 2.2%로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자, 이 근원 CPI가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뒤에서 이주랑은행 총재 발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물가 발표가 나면서 올해 하반기에 과연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 이런 전망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 물가 전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기반으로 올해 기준금리 전망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가 올해 물가 어느 정도 오를까요? 물어보면 한 1.5에서 1.75% 이야기하는데 대다수가 1.5%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물가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상반기 때 한 두 번, 1월 달과 2분기 때 한번 올리기 때문에 자, 거기서 끝날 것이다 봤는데 올해 하반기에 물가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반기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 체크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하반기 물가 전망이고요. 두 번째가 중립금리에 대한 힌트입니다.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현재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식 부분도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답변에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실제 기자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굉장히 매파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물가 전망 변경부터 보겠습니다. 이주랑은행 총재는 오늘 상당 기간 3%대의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 수준 나올 거다, 이렇게 봤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봤어요. 작년에 2.5%인데 그거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물가를 1.8%로 봤는데 아니다, 2%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시장 참여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작년 11월 경제 전망과 달라진 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물가 전망이 2.0에서 2.5%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2022년 상반기 전망도 2.3%에서 3% 수준, 2022년 하반기 전망도 1.8%에서 3%보다 다소 낮은 2%대를 본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금리 전망을요, 두세 차례 인상해서 세네 차례 인상으로 바꿔야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1.5% 기준금리가 아니라 2%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인식도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됐다. 여전히 완화적이란 평가 아니야. 돌직구를 딱 날렸더니 이주라운의 총재가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이다.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더 올린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긴축에 대한 의견도 볼게요. 중립금리 수준보다 더 높게 금리를 책정하면서 과열된 경기에 대해서 유동성 흡수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긴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8월 금통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한두 번 금리 더 올려도 긴축 아니라고 평가를 했어요. 한국은행 부총재 모의 입장에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이준왕 총재도 그것을 확인해 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1.5%부터는 자, 경기 과열에 대응하는 긴축인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준왕 총재가 우리가 집계하는 자료에 의하면 기준금리 1.5%가 되어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1.5%까지도 그냥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물가에 대한 통화당국의 인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분간 물가 3% 수준을 전망한 이유와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물어봤더니 이준왕 총재가 구체적으로 답변했어요. 자, 한 달 사이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범위도 상당히 넓다. 전년 대비 2% 넘는 품목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수요 측 인상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품목 상승률도 2배 이상 2% 넘는 게 늘어나 있더라.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산업체들이 연초부터 공급층 인상 요인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격 인상에 제한이 많은 외식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요금 인상 부분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3% 수준, 하반기는 3%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한마디로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질 거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 중심으로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야,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9조 원 정도 증가된다. 이거는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왜? 소비를 제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준왕 총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준왕 총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에는 흑자 주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늘어난 이자 소득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빚을 많이 받은 가계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전체 소비 여력을 볼 때는 가계 대부분이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현금 자산의 이자 수입 상승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채의 질을 보면 양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도 문제가 없을 거로 본다. 전체 75% 차주가 고신용자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는 뭐 누군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거시 경제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방문에서요, 그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부채 지표 말고도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는 지난번에 추가가 됐죠. 자,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이준왕 총재가 명확하게 해석해 줬는데요.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5개월 동안 75bp 세 차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 세울 때 기존 인상 효과도 참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 변수에 포함해서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통방문을 제가 해석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연속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의 금리 인상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2분기 4월이나 5월 정에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금통위 이후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금리 더 자주 올리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국의 유동성 지표라 불리는 한국 3년물 채권 수익률이 2.03%로 전일 대비 0.078%, 7.8bp 올라갔습니다. 5년물 채권 수익률도 8bp 올라갔고요.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4.4bp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바뀔 겁니다. 기존에 1.5에서 1.75%, 대다수 1.5%를 전망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1.75%는 갈 것이고 2%까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냐? 자, 쇼킹 부동산이 강조한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1.0%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집값 상승을 멈추는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경기도 지역 0.5%의 매매가 상승률이 보합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 1.25%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값이 하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물론 지금 저희가 시세 분석해보면은 금매 중심으로 시세가 조금씩 하락하는 데가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에요. 여전히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최고가 기준과 유사하게 맞춰져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금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떨어지려면 적어도 1.25%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매주 시세를 체크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전세값 약세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전세 시장에서 기준금리는 공급 측에도 큰 영향을 줘요. 바로 예금금리가 2% 전후가 될 때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에서 상당수 전세로 옮겨 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5% 기준금리가 전세 부활을 의미한다고 과거 기사를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1.75%가 매매 시장의 공급 증가 요인, 지금 시중에 왜 매물이 적냐?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탓을 하지만 실제 이 주택을 처분해서 현금 보유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할까? 바로 현금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면 되는데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 회복이 기준금리 1.75%부터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75%보다 이번 금통위 결과처럼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럼 기준금리가 2%가 되잖아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금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감날 정도로 급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참 쉬운 편입니다. 주식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자, 과거 부동산 조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일까요? 아니에요. 옛날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